자, 이재명 대표는 64년생이고 올해 59살입니다. 예. 김성태는 1968년생이고요. 네. 올해 55살입니다. 사회에서 만났으면 이제 형 동생 할 수 있는 나이죠. 근데 둘 다 이제 공통점이 많습니다. 아주 입지전적인 공통점이 있다고요? 예,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두 사람 다 전과도 있고 다 이제 비슷한 점들이 있어서 사실은 좀 사회에서 만났으면 네. 형 동생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이게 홍길동도 아니고 지금 모른다 네. 하고 있고 뭐 첫 닭이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이 베드로. 누구죠? 베드로도 아니고 예. 양쪽이 지금 겁나게 모른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김성태 회장이 체포돼서마자 기자들 만나서 나 이재명 모른다. 네. 북한에 돈 보낸 건 있는데 그건 네. 내 개인 돈 보낸 거다. 네. 딱딱딱 짰어요. 그리고 마치 뭐 준비라도 했다는 듯이 네. 이재명 대표는 그 박찬대 의원이랑 같이 네. 안 하던 유튜브 라이브를 해요. 예. 유튜브 라이브를 해가지고 나 뭐 쌍방울 내가 모르는데 아는 거라면 너 내의 하나 입은 사 입은 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 말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 모른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명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는데 모른다고 했던 사람하고는 이재명 대표한테 모른다고 할 정도면은 뭐냐면은 같이 골프 치고 보고 받고 밑에 부하 직원으로 몇 년씩 있어도 이재명 대표는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그 정도일 수도 있죠. 그 정도여도 모른다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성태가 조폭 출신이다라는 것을 네. 아는 만약에 기관장 정도나 지자체장이 네. 되면은 당연히 누구를 만나기로 하면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죠. 네. 그러면 김성태가 전과자 출신이고 전과가 있다, 조폭 출신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자체장이 만나길 꺼립니다. 잘 안 만나게 됩니다. 네. 저는 만약에 이들 사이에 어떤 경제적인 뭐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심지어 그런 일이 있었어도 저는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전화 통화 한 번도 직접 하지 않고 저는 이런 일들도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이런 분들이 본인 전화로 통화하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예, 이미 이재명 당시 이를테면은 지사, 즉 이전에 시장은 대권 꿈을 꾸고 있었던 사람이고 네. 실제로 본인이 많이 얘기하듯이 자기는 견제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대놓고 만난다거나 흔적을 남긴다거나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모르는 게 맞을 수 있다.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났지라고 증거를 내밀 수 없는 그렇겠죠. 이런 상황이 저는 네.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이지. 이래서 중요한 것이 이를테면은 실질적으로 업무와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가 이걸 그렇습니다. 규명하는 점이 그래서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재명 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이에 네.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근데 이 세 가지가 서로 모른다고 하지만 네. 이 세 가지는 이재명 지사 당시 지사 경기도지사와 두 사람이 밀접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네. 그 부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이 있습니다. 그게 김성태 회장한테 주어진 혐의인데 우리 돈으로 한 72억 원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왜 무슨 이유로 김성태 쌍방울은 640만 달러를 북한에다 송금을 했느냐. 네.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그렇죠. 쪼개기 해서 현금을 막 이렇게 숨겨가지고 당일 있었습니다. 비행기 태워서. 그렇죠. 예. 그게 있었고 두 번째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 선거법 위반 재판 20몇 억의 그 변호사비가 있는데 그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 그것도 이재명 지사와 연결이 돼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최초로 이게 불거지기 시작한 그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 네. 그 경기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법인카드를 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쌍방울 법인카드 쓴 것 때문에 한 3억 원 뇌물이 걸려 있는데 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쌍방울은 왜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 측근들에게 뇌물을 줄 수밖에 없었느냐. 그렇죠. 이 세 가지 의혹이 전부 다 이재명 지사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태 평화위원회 네네. 거기에서 그 북한 사람들 초청해서 네.
일산에서 행사를 한번 크게 했었고 그다음에 맞아요. 필리핀에 가서도 행사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행사 대금들을 이게 경기도 행사였거든요. 그 이재명 지사가 저기 갔었어요. 맞습니다. 저런 행사를 하는데 저 돈을 어디서 냈느냐? 쌍방울에서 냈단 말이죠. 예. 왜 쌍방울이 됐을까? 이런 점들을 이제 규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알고 모르고가 네.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쌍방울은 왜 이재명의 경기도에 돈을 저렇게 댔느냐. 네.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그 성남 FC 후원 관련해서도 예. 그 사람들이 광고를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쌍방울 관련해서도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네. 이를테면 인복의 왕자입니다. 이재명은. 왜냐하면 인복이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이렇게 후원을 할까요? 네. 예. 그런데요. 네. 이 계속 모른다라고 잡아떼고 있는데 네. 지금 쌍방울에서 제일 규모가 큰 것은 그 640만 달러 예. 대북 송금 의혹인데 네. 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현지에서 잡혔을 때 뭐 네. 대북 송금한 거는 내 개인 돈으로 했다. 네. 그냥 뭐 사업하려고 개인 돈으로 했다 이렇게 변명을 그냥 했는데 지금 이화영 경기 전 평화부지사와 안부수 아태평화협 회장 네. 이 사람들이 먼저 지금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 재판에서 그동안 몰랐던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 황해도 쪽에 스마트팜을 짓기 위해서 경기도가 추진하던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사업은 경기도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50만 달러를 쌍방울이 된 게 이 대북 송금의 시작이었다. 이런 주장이 그 쌍방울 전 김성태 회장의 전 비서실장 진술을 통해서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재판에 지금 이화영 씨가 3억 원 예. 정도의 뇌물을 받은 그 것 뇌물 때문에 사건. 지금 기소돼 갖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예. 이 재판이 사실 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한 재판인 것 같아요. 네. 그 이 내용을 보니까 일단 그 김성태의 일종의 가방모찌라고 가방모찌. 흔히 말하는 일본식 표현이긴 하지만 비서실장입니다. 오랫동안 비서였고 꾸준히 일을 맡아서 처리했다라고 네. 하는 사람이 일단 얘기를 한 거는 자기네 직원들은 그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이 친하다고 알고 있었다라는 네.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서면 진술을 했고 판사가 이거 당신이 진술한 거 서면 진술한 거 이거 기록으로 네. 있는데 맞느냐? 네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했고 네. 김하영과 김성태가 친분이 있었다. 뭐 이런 친분 얘기를 굉장히 많이 인정을 그렇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요. 하면서 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부터 스마트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태교류협회 협의회 안부수. 여기에서 예. 이 이화영 씨가 2018년 10월 20일부터 23일, 20, 21, 22, 23 3박 4일 동안 북한을 다녀옵니다. 갔다 와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기자회견을 가진 자격은 뭐냐면 경기도 평화부지사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를 개최하겠다. 황해도 지역에 농림복합형 농장, 즉 스마트팜을 구축하겠다. 옥류관 남한 1호점을 열겠다. 그다음에 임진강 유역을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 경기도 나와버리 이거죠. 경기도 구역입니다. 네, 예. 그런데 사실은 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거는 대선 아젠다예요. 이를테면 저는 사실 제가 이때 이 뉴스를 본 기억이 나는데 네. 옥류관 1호와 임진강 유역 공동 관리 이 대목을 보면서 딱 무슨 생각했냐면 이건 이재명의 대선 플랜 중 하나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그때 놓쳤던 것이 바로 이 스마트팜이었습니다. 이 스마트팜을 설명을 하면서 황해도 한 개 농장을 시범으로 지정해서 개선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네. 발표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농장에다가 전기 시설과 예. 컴퓨터 제어 시설을 넣어갖고 스마트폰으로 관리하는 거죠. 네네 예.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물 줘라고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지정을 하면은 예정된 시간에 물 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러려면 전기 설비, 컴퓨터 설비들이 다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 의회에서는 야 이거 이렇게 설비 보내는 거는 대북 제재 위반이죠. 그렇죠. 네. 그 지적이 나와서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쪼기 시작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야. 북한에서 계속 압박을 하고 맞습니다. 안부수 회장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위치에까지 갑니다. 네. 안부수 아태표 회장은 지금 구속돼 있지만 저분은 저걸 자기 업적으로 네. 그 강조하려고 북한의 그 대남 전선, 그러니까 통일 전선 총책인 김성애, 네. 김성애하고 함께 찍은 사진을 자기 페이스북에 그 프로필 사진으로까지 올리면서 네, 네. 그 추진을 했는데 저게 안 되니까 저 김성애가 계속 이제 그 경기도를 압박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경기도를 압박을 하니까 저 안부수 씨는 경기도와 또 그 안부수 씨도 쌍방울 사회이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태평화협의회 사무실 자체가 쌍방울 건물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쌍방울에다가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검찰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일단 경기도에서 안 나가고 쌍방울 돈이 갔다는 거예요. 네. 최소 50만 달러가. 맞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예. 이 안부수가 쌍방울 김성태 그다음에 방 누구였죠 이름이 방 무슨 부회장하고 2018년 12월 말 중국 단동에서 네. 만납니다. 그러니까 당시 김성애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김 실장이 이 김성애, 김 예, 실장이라고 김성애가 김성애 여성입니다. 통일전선 전책 책략실장. 네네. 경기도가 스마트팜 지원을 약속했는데 아직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네.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스마트팜 50억을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쌍방울이 겁니다. 대신하시라요. 그런 그렇죠. 거구만요. 그렇죠. 아니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거의 경기도와 쌍방울을 동일하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은 위상에 놓고. 그러니까 네. 이것 자체가 상당히 큰 혐의인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북한 쪽에 이 사업을 했던 파트너들은 네. 경기도가 안 되니까 쌍방울 니들이 해. 그렇죠. 라고 무슨 이유로 도대체 얼마나 서로 엮여 있고 개입되어 있길래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